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날로 흉흉해집니다. 여기저기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릴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특히나 서민들의 전재산이 걸린 부동산에 있어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별것 아니겠지, 또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쉽게 넘기던 일들이 내 전재산을 몽땅 털어갈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서 우리는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본인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여러분의 전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그 이후로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필수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 아파트 5만 건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간혹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전세 맞춰준 분들이 저에게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권하는 편입니다.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일이 꼬이는 경우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집주인들 중에는 갭 투자를 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엄청 많아요. 한마디로 세입자보다 돈이 없는 집주인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걸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돌려줄 돈이 있는 그런 재력 있는 집주인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준 보증금은 이미 다른 곳에 재투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상가, 오피스텔 같은 거에 목돈이 묶여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투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돌려주는 집주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전세 살다가 아주 좋은 아파트가 이제 급매로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잔금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이렇게 하면은 1, 2억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돼서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전세 보증보험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든 잔금 날짜를 맞춰서 그 집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 어떤 30대 여자분이 급매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금 계획은 잘 세웠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해맑게 웃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빼서 잔금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잔금일을 정했습니다. 그날로. 혹시나 해서 집주인이랑은 얘기가 잘 된 거죠, 미리 다 된 거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주겠죠, 만기 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그래도 꼭 확인하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거 그대로입니다. 일단 밤 11시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 전화 저도 솔직히 받기 싫더라고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권 설정 이런 거, 이거는 다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잔금이 빵꾸 나면 줄줄이 다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집들은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한테 잔금 받아서 다른 집 잔금 주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인데, 이제 난리 난 거죠. 이때 보증보험이라도 일단 들어있다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이런 게 모이고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께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데 요즘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 둔촌주공 살리기 2탄을 진행합니다. 투자로 분양받은 사람들 죽을까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로 일단 잔금을 처리하고 한숨 돌리게 된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략 6개월 정도 입주가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요즘 하도 전세가 모자른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신혼부부 위주로 급하게 전세를 미리 땡겨서 얻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입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바로 전매 제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 게 아니고 3년 유예된 거라서 이게 실거주 의무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를 주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이걸 해야지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즉 실거주를 안 하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 기관들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그 집을 처분하고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이런 집들이 전국에 77개 단지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주택금융공사, 허그, SGI 보증보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뭐 뒤늦게 이제 국토부가 보증기관에 보험을 받아달라고 이제 이걸 파악하고 나서 협조 공문을 뭐 보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개 더 이야기하면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하실 때 분양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얼렁뚱땅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집을 뭐 1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소리 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대충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분양계약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데는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 나오고서 입주까지 한 20년 걸립니다. 50대에 시작하면 70대에 입주하고 60대에 시작하면 80대에 입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입주할 때가 되면 본인은 이제 70대 80대가 돼서 이런 거 실제로 잘 안 하고 그 자녀들이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자녀들끼리 또 서로 이거 피 튀기게 싸우고 계약 무효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돈 앞에는 뭐 형제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긴 한데, 저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전세계약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꼭 부동산이 중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요걸로 2중 3중 계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저는 이렇게 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공인중개사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동산 사장님과 언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뭐 2중 3중 계약으로 피해를 보거나 한꺼번에 전세 이렇게 쭉 받아갖고 튀고 뭐 이런 거, 만약에 본인이 회사가 망했거나 뭐 하던 게 잘 안 됐거나 했을 때 급하게 돈을 몇 억 쭉 땡겨야 할 때 이거 쓰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기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99.9% 없지만 그래도 주의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데는 또 중개보조원이 넘칩니다. 이게 한철 장사입니다. 한철 장사. 이런 데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게 막 몰려들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중개보조원인지 이거 구분 잘 안 갑니다. 저도 잘 못해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사장님인 척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꼭 부동산 가시면 벽에 걸려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중개보조원이 더 일 잘하고 말도 잘하고 계약 성사도 잘 시키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책임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잃을 것도 책임질 것도 없는데 일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하겠죠. 연예인들 빌딩 매매 시켜줬다고 하고 뭐 공인중개사인 척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TV 방송에도 출연하고 스타가 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었습니다. 그냥 중개보조원이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게 바로 부동산 바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이고 뉴스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두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A씨는 전셋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잔금까지 다 입금하고 이삿짐 싣고 갔는데 어이?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했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해외로 출국하고 연락이 안 됐고 먼저 살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느낌이 쎄하죠? 일단 여기서 먼저 살던 세입자 입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분은 일단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세보증보험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아무튼 A씨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그런 짓을 벌인 거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데 저도 뭐 이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뉴스에 나온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계약은 뭐 그렇다 치고 이사 당일 잔금을 보낼 때 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지막으로 집을 같이 체크하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집을 보고 계약할 때는 자세히 집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옷장 뒤에 곰팡이가 있던 게 뭐 이삿짐이 들어오면서 발견될 수도 있고 벽지가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수도가 고장나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 전에 양쪽이 모두 확인을 같이 하게 합니다. 저도 꼭 포함해서요. 전 세입자도 과실이 있다면 물어주고 보증금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근데 전세뿐만이 아니고 매매에서도 똑같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아파트에 대해서 서로 완벽하게 확인을 한 후에 현장 확인 다 끝난 후에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잔금과 등기권리증을 교환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체크만 되었더라도 A씨의 억울한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잔금까지 이미 다 보내버렸어요. 최소한 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있는지 여부 정도만 좀 확인을 해도 이상함을 감지했을 텐데 뭐 이거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A씨는 임시 월세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다고 하고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모두 다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부동산 사장님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나온 이야기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실제는 적어요. 적지만 어찌되었건 누군가는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고요. 부동산 사기가 없어지고 깡통 전세가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폭삭 망하는 그 날까지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